청취자 여러분의 하야와 같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팟빵 어워드에서 낙선했습니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팟빵 어워드에서 낙선한 김수민입니다. 네, 그러나 파티 라이징 채널에는 선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광고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저널리즘이 물씬 스튜디오에 향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냄새를 풍기고 있죠. 네,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향기가 아니라 저널리스트들께서 몇 분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함께할 멤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뉴스민 기자들은 다 천용길 편집장 스피커 아니에요? 어? 다 천용길발 기사 쓰던데 우리 기사들 다 보셨어요? 기자들 다 만나보셨어요? 만나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론계의 진중권 천용길. 진중권 교수를 네. 옹호하는 네. 제가 방송을 녹화하다가 네네. 녹화 현장에서 네. 한판 싸움이 붙을 뻔했습니다.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왜 싸워요? 목소리가 높아져서 네. 제가 그렇게 녹화하면서 어디서 옹호했는데? 안동 MBC에서 거기 뭐 다룰 일이 있나? 동양대 동양대가 영주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목에 서로 핏대를 세우고 방송을 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아 그거 나가는 거예요 방송으로? 아마 편집하면서 좀 자르지 않을까. 안 돼. 그걸 딱 내보내야지. 네. 안동 MBC도. 녹화하고 나면 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방송 언제 나가요? 그 방송은 화요일 저녁 9시 나갑니다. 화요일 저녁 9시. 네. 우리 이거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진중권 교수 그 대목은 진짜 아니라고 봤어요. 아니 기자를 만나봤냐 이게 뭐야.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게. 좀 찌질했어. 네. 그게 유희곤 기자라고 경향신문 기자인데. 나는 만나봤다. 네. 유희곤 기자하고 제가 어제 네.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사실 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 이 내용이 어제 올라간 에피소드에 아마 내용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유희곤 기자한테 대구에 오시면 한번 출연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희곤 기레기 대표로. 네. 유희곤 기자는 알고 봤더니 저하고 대학교하고 전공이 같아요. 오. 아마 학번도 거의 같을 겁니다. 같이 학교 내가 다녔나요? 기억이 나. 내가 봤어. 강의실에서 봤어요. 그럼 또 악플이 달리겠네. 김수민 네. 꽈동기. 네. 커넥션이 있다고. 네, 커넥션이 있다고. 유재일, 네. 김수민, 유희곤 뭐 이렇게. 네, 요즘에 막 등호가 난무하고 있어요. 자, 다음 출연자입니다. 아니, 이상원 기자는 자기가 가야 될 현장에 왜 다른 기자를 보냅니까? 그거요. 그거 오픈 취재예요. 오픈 기자입니다. 기자계 유시민 이상원 기자. 이창원 인디053 대표가 오늘 안 나왔어요. 네. 이창원 대표 회사는 쉰답니다. 일주일 이번 동안. 주에 뉴스민보다 근로 조건이 낫네. 맨날 노동 착취한다고 비난했었는데. 유스민은 네. 휴가를 지정하지 않고 가고 싶을 때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네. 그런 게 있었구나. 인디053은 네. 이창원 대표가 요때 무조건 휴가 가야 된다. 지가 가니까. 네, 자기가 가니까. 자기가 놀러 가야 되니까. 정초부터. 네, 이창원 대표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상원 기자는 참고로 이창원 대표와 함께 KBS 대구에서 제작하고 있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방송 출연을 즐기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출연해 보시니까 어때요? 즐기진 않는 거 맞고요. 그건 맞고. 지금도 안 즐겨요?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도 조금 화면 보면은 점점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손문선 아나운서가 출연한 이후로.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시크한 척 하네. 마음을 붙이고 있죠. 네, 지금도 굉장히 시크한 척 하시는데, 참고로 이상원 기자님은 그 뉴스 밑장 아재들끼리 하는 거 왜 듣냐. 이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네요. 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네. 너입니다. 유스밑장 회식 때도 네.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유승 그렇네. 기자. 네, 운동하러 갔죠. 그날은. 네. 자, 다음 출연자 분이십니다. 급하게 섭외가 되셨어요. 하지만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언론에서 이분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섭외를 해도 또 출연이 가능하시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분이시죠. 저는 그냥 싸우지 않고 올바른 소리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최후의 승자가 되기 때문이죠. 언론계 이창현, 조정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반인 반수. 많이 많은 반수가 왜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인어가 되셨나? 아마 지금 이창현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잘 모릅니다, 사실. 네. 네. 그 유시민 진중권 JTBC 신년 토론에
나왔던 사람이 4명이에요. 네. 네, 4명의 패널 중에 언론학자가 2명이었었고 진중권 교수 옆에 앉아있던 분 있잖아요. 네. 국민대 그분은 예, 교수님. 그 지당한 말씀만 하시다가 최후의 승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예, 토론의 승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 조정훈 기자가 또 점잖으시기 때문에 예, 그런 승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 감사합니다. 네. 늘 점잖은 조정훈으로 불러주십시오. 아, 네네. 전영길 기자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진짜로 네. 저는 사실 예전에 뭐 구미시의회 의원하고 활동할 때 가끔 배웠었는데 취재 현장에서 네. 전영길 기자는 자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봅니다. 계속 점잖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점잖지 않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 기자 생활 초창기 때 네. 이 조정훈 기자와 함께 취재를 가면 취재 대상과 네. 늘 싸움이 붙습니다. 아. 아, 내가 대구의 백은종? 네. 그 응징 취재 전문이었죠 그때는. 네. 그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업체에 찾아갔는데 네. 문을 안 열어주니까 담을 타놓고 가면서 내가 취재하러 왔는데 네. 이 지금 문을 잠궈놓고 뭐 한 짓이냐고. 네. 네. 그건 응징이 아니라 범죄 아닌가요? 담을 따놓으면. 아니, 사장이 네. 좀 너무 거칠게 좀 대해서 좀 그럴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몇 살이야? 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권위적이시네요. 대구에서 권위적으로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아, 네. 대구의 권위 있는 저널리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했길래 이 두 분의 저널리스트를 모시게 됐는지 전집장에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저 유스민이 네. 2019년 12월에 네. 그 KBS 팟캐스트 팀과 함께 대구와 경북 안동 포항 구미 민심 현장을 가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직접 들어봤거든요. 네. 6.13 지방선거 때 유스민이 했던 그 뻘건맛 경북 민심 번역기 2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이상원 기자가 또 맡아서 취재를 했고 네. 그 현장과 더불어서 올 신년을 앞두고 대구 지역에 있는 일간신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서 이 전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민심과 총선 전망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원 기자는 어느 지역으로 가셨었나요? 제가 12월 달에 경북 안동, 구미, 포항 이렇게 세 군데를 네. 갔고 대구는 이제 대구 민심의 척도라고 불리는 서문시장 그리고 이제 젊은 층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경북대 그리고 이제 좀 복합적인 이야기 다 들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동성로 네. 이렇게 세 곳 돌았죠 대구 안에서. 달성공원을 갔어야죠. 왜 달성공원 가야 되죠?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의 네. 민심을 듣기 위해서. 달성공원? 네, 달성공원. 달서도 아닌데? 네. 예전에 대구가 이 달성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달성읍성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여기에 지금 동물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르신 분들께서 무료 급식을 위해서 여기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네네. 네. 하여튼 달성공원이 그렇다고 달성이나 달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구에 있잖아요. 네, 중구에 있으니까. 여기 그거 옮긴다고 안 했나요? 동물원을 옮기는 거고 네. 지금 현재까지 아직 남아 있고 이곳에 가면 태극기 부대 네. 민심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탑골공원 비슷한 건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곳을 안 가도 만날 수는 있었어요. 저는 경대에서 일베도 만났기 때문에. 네. 일베와 노인 그구는 좀 다른데. 네. 근데 그 이상원 기자가 네. 앞서 얘기한 것 중에 좀 수정할 게 있는데 지적당했다. 서문시장이 대구 민심의 척도라고 했는데 서문시장은 대구 민심의 척도가 아니고 네. 자유한국당의 그 온도를 잴 수 있는 척도다. 네. 그렇죠. 그게 결국 대구 경북이 민심이잖아요. 대구 민심이잖아요. 네, 굉장히 또 위험한 대구 발언을. 경북의 민심이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는 항상 30% 이상의 그 좌파가 있기 때문에. 네, 30%예요. 좌파요? 좌파가 30%나 돼요, 대구에? 이제 이거 좀 상대적 의미의 좌파. 이 한국당을 찍는 사람이 상대적 30%가 의미의 있어요. 좌파. 어쨌든 한국당을 싫어하는 보수가 아닌 진보 좌파를 통틀어서 한 30% 되기 때문에 민심의 척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한국당의
온도를 체감할 수 있는 척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이제 이상원 기자는 대구 경북을 이상원 기자는 서문시장을 비하했고 아니면 거꾸로인가? 이상원 기자가 대구 경북을 비하했고 네. 조정훈 기자는 서문시장을 비하했다. 네. 근데 왜 서문시장 손님 중에 좌파 30% 나오면 정도 맞는 거거든. 한국당 지지라는 게 대구 경북 비하는 아니잖아요. 비하지. 왜 대구 경북 비합니까? 그게. 전제를 서문시장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많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만약 그것 자체를 부인했으면 괜찮지. 근데 그걸 전제로 해놓고 이게 대구의 척도다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대구 서문시장 자유한국당의 등치가 생기는 거죠. 네, 납득하셨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원 기자는 지금 방송 분량이 늘어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김수민이랑 댓글로 싸우면 안 돼요. 댓글 말로 하고 있잖아. 말로 싸우면 네, 말로 하고 있잖아. 말로 싸우면 안 점잖게 하고 있잖아.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서문시장을 갔던 이유나 이런 거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본론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돌아본 느낌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동이랑 포항도 갈 때 시장을 중심으로 돌았거든요. 네. 그리고 서문시장도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를 4개 도시를 갔는데 시장을 3군데 갔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게 뭐 아까 그 한국당 서문시장 가면은 한국당 지지가 많고 또 그게 결국엔 뭐 대구 경북 아니냐라고 말했던 취지도 그런 부분들에 있는 거긴 한데 대구 경북이 자영업자들이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장 쪽에서 들을 수 있는 민심이 어쩌면 많은 부분 대구 경북의 민심을 좀 대변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사실 다른 통계나 이런 것들을 봐서도 그래서 시장 쪽에 들어가서 상인이나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는 손님들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 경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번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당은 지지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남녀노소를 떠나서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경제 문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나이가 좀 어린 이제 20, 30대들은 네. 일자리나 뭐 취업난으로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조금 달랐지.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정당에게, 표를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냥 그게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이 없으셨나요? 사람들이? 그게, 뭐 이거 아까 처음에 이야기 하셨는데 매일신문이랑 영남일보 여론조사랑 같이 섞어서 얘기해도 상관없죠. 네. 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랑도 좀 이렇게 복합해서 좀 보면은 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매일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 게 대구 경북의 후보를 찍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찍겠냐라고 물은 문항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인물 자질이 35.9%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정당은 24% 정도밖에 안 본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매일신문의 설문조사에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7개 권역 중에서도 인물 자질을 본다고 한 응답률이 2번째로 높은 네. 응답이었고 전국 여론조사예요. 네, 전국 여론조사. 네. 이게 각 지역의 1등 신문들이 합친 것 같아요. 합쳐 전국 9개 지역 신문사들이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이렇게 여론조사 기간 하는데 찍어서 연합해서. 네, 전국 다 여론조사를 돌린 건데 그 중에서 대구 경북만 봤을 때는 이제 인물이랑 자질을 본다라고 말한 응답률이 35.9%. 그러니까 7개 권역 중에서 2등이었거든요. 1등은 어디였어요? 1등 강주 전라였습니다. 저는 약간 함정이 있어.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당을 안 보고 인물을 보겠다는 거는 대구 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들 가운데 인물을 보겠다. 그렇죠.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내가 자유한국당 아닌 정당 후보를 찍는데 그게 내가 꼭 반자유한국당이라서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제가 가서 만났을 때도 대부분의 분들이 정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인물, 능력
이런 걸 보고 뽑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나도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 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좀 깊게 물어보려고 정당은 안 보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답들을 하세요. 지지하는 정당을 말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시는 경향들이 특히 대구 경북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보이고 이게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도 좀 드러났던 것 같거든요. 정당을 보고 뽑겠다고 한 게 24%도 이게 강주 다음으로 낮은, 강주가 제일 낮았고요, 이것도. 강주는 오히려 인물 자질을 보겠다고 한 게 제일 높고, 7개 중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었고, 정당을 보고 찍는다라는 것도 7개 중에서 제일 낮은 곳이었다면은, 대구 경북은 그게 두 번째였던, 뒤에서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였던 거여서. 역시 달빛 동맹. 대구와 광주의 동맹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제 정당이 어딜까, 경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어딜까라고 물을 때 지역민들은 일단 정당과 상관없이 실력을 보고 뽑겠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정당이 그 인물을 고르는데 어떤 고려 요소라거나 아니면 이제 인물을 평가하는 어떤 요소로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꺼리시는 것들로 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죠. 정당 보고 찍으세요? 인물 보고 찍으세요? 인물요. 그러면 인물에 뭘 보고 찍으세요? 정당요. 이게 예전에 10월 달이었죠. 영날고에서 조사한. 네.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 그때 보면은 예를 들어 수성갑 같은 경우는 김부겸 현 국회의원이죠. 네. 여당이 상당히 거물이지 않습니까? 네. 행정자치부 장관도 했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했었고, 상당히 거물인데, 지역에서는 그러면 인물 보고 찍을 거냐, 정당 보고 찍을 거냐.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어느 후보한테도 김부겸이 다 지는 걸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동구을 지역구에서 유승민 지금 새 보수당 의원이 지금 이재영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자유한국당 어느 후보한테도 다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하는 얘기, 나는 인물 보고 찍겠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가식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제일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는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고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론조사를 놓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느냐. 인물 보고 뽑는다고 했을 때 잘생긴 사람 뽑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치는 거고 자기 영향을 받아놓고 아닌 것처럼 얘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김수민이 재선에 실패했죠. 조선 어떻게 됐는데? 조선 어떻게 됐는데? 초선 때는 그때 좀 말랐었죠. 살이 그만큼 안 쪘어. 잘 모르시네요. 재선 때 선거 때 살 빼서 나갔어요. 네. 초선 때보다 더 살 빼고 나가셨던 거예요? 네? 초선 때보다. 초선 할 때하고 비슷했어. 사실 단식했어. 나 재선 출마할 때. 초선 때는 못 모르고 찍어줬고 재선 때는 보니까 기분 나빠서 안 찍었어. 기분이라도 나빴으면 모를 텐데. 네. 제가 재선 도전자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나이도 젊어가지고 처음 나온 줄 알았대요. 대다수 주민들. 대구 경북에서 아직 이제 자유한국당 심판론 또 남아 있을 텐데 그런 반응은 좀 못 느끼셨나요? 아무래도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 심판. 그렇죠. 자유한국당 심판론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야당입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자 코스프레가 있거든요. 예, 여당일 때하고 또 야당일 때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자유한국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론보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응징 이게 더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듭니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당 심판론까지는 안 가는데 이번에 나온 그 매일 영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현역 심판. 그렇죠. 현역을 갈아야 된다.
라는 여론은 꽤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온지 혹시 예, 소개 가능할까요? 영남일보랑 매일신문에서 공통적으로 좀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네. 매일신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매일신문은 지역 국회의원 지지를 하는지를 물었거든요. 지역 현직 국회의원을 지지하냐라고 네. 물었는데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50.9%였고 높네요. 네, 꽤 높았죠. 네. 여기에서는. 근데 아니다라고 답한 게 33.2%인데 이게 7개 권역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었다고 해요. 현역에 대한 긍정률이. 네, 부정률이. 아, 부정률이요? 부정률이. 30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게 제일 높았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역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재선을 시켜줄 거면서도 여론조사 때는 막 3, 40%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네. 갸웃했었는데 영남일보 보도를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현역을 그대로 찍을 거냐라고 직접 물어본 거예요. 이제 네. 투표에서. 근데 안 찍을 거다라고 답한 사람이 61%. 안 찍을 거다. 새 인물로 교체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61.2%였어요. 대구 경북 대구에서 대구는 61.2%였고 네. 경북은 61.1%. 아니 현역 지지율이 높은데 그래도 50%라면서 또 교체했으면 좋겠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높아요? 현역 그 지지율이 높은 그 여론조사는 매일. 아 다른 거예요? 네, 요건 이제 영남일보. 네, 네. 영남일보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네. 이제 질문을 현역을 그대로 찍을 거냐, 네. 뭐 지지할 거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게 60%가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게 더 현실에 더 가까운가라고 네. 물으면은 뭐가 맞다라고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그냥 조사 오류인가? 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지율이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것 매일신문을 네. 통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영남을 통해서는 이제 교체 여론이 높다, 현역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근데 해석해 대구 경북 쪽에서는 항상 현역에 대한 교체 여론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지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역이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그 신진 그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에서 제일 먼저 현역 물갈이론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대구 경북이 타겟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의원들에 대한 현역 물갈이론이 상당히 높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네. 낮은 이유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뽑아주면은 지역에서는 목소리 크게 높이는데 중앙에 가서는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렇죠. 이완영처럼 오히려 청문회 들어갔다가 밀어합니까? 네. 주민들 망신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역 주민들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어쨌든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미워하지만 버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거 미치겠네.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바꿔야 많다. 된다. 그렇죠. 어쨌든 새로운 현역 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민들의 대변해 주면 좋겠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뽑아줬지만 네. 현역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보다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여지죠. 이게 거대 정당이라서 그래요. 거대 정당이고 오랫동안 지역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일단 사람은 굉장히 지지층은 넓은데 문제는 지지층을 만족시킬 만한 인사를 공천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뭐 어쨌든 하더라도 항상 불복층이 생겨요. 특히 지역 토박이 사이에서 차라리 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그 사람은 공천 해주는 대로 덥죽덥죽 찍습니다. 근데 토박이들 사이에서 항상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도 과거에 무슨 김윤환 의원처럼 지역에서 그냥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없는 거죠. 겉도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분 혹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경북 대구 지역의 의원 중에 제일 인기 없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건 감으로. 주호영. 제가 볼 때는 일단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이요. 네, 주호영이 경북 아니고 대구에. 대구 수성을 네.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지금 4선인데요. 네. 지난 선거에서는 그 친박을 공천하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울면서 네네. 호소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4선을 할 동안 지역에서 한 역할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제일 먼저 교체될 거냐라고 물으면은 주호영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네. 이상원 기자는요? 저는
뭐 다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가 아까 4개 도시를 돌았다고 했잖아요. 네. 4개 도시에서 평이 안 좋은 분은 안동에 김강림 의원. 김강림 의원에 대해서는 평이 그다지 좋은 평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셨고 나이가 지금 7순 넘었죠. 네. 그래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몇 선이죠? 3선. 3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꽤 하고 오히려 반대로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갔는데 좋게 말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뭐 잘하더라. 뭐 그래요? TV에도 많이 나오고. 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의외긴 했어요. 저는 김정재 의원에 대해서도 평이 그다지 좋을 것 같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일단은 여자분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쪽에서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만한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효과가 있어. 기억이 안 나. 김정재 의원의 역으로 네. 뭐 포항이 그렇게 농어촌이나 이쪽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런 정치적 성차별이 덜할 수 있는데 역으로 사실 대구 경북에 여성 의원이 별로 없었잖아요. 별로 지역구에. 지금 현재는 김정재 의원 한 명뿐이죠. 현재는 또 한 명이고. 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근데 있긴 있었어요. 여자. 권은희. 아, 권은희 의원이. 그리고 경북 경주에 임진출 여성 의원이 있긴 있었죠. 네. 근데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안 된 건지는 제가 통계를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 입장에서 여성 정치인이 더 신선해 보일 수 있겠다 아직도. 네, 그런 차원도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김정재 의원 살짝 의외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인기 없는 가장 대구 경북. 인기 없는 대구의 국회의원은 네. 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이요. 네. 지역구가 달서을. 달서을. 일단은 윤재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 방송이나 네.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 때문에 네. 자꾸 정태욱 의원이랑 헷갈려요. 맞아요. 정태욱 의원은 이부망천이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윤재욱 의원은 브랜드도 없어. 네. 그리고 모르면 진짜 여성 의원인가 이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부족한 차원에서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윤재옥 의원. 네. 그 거의 경북에서는 부재옥이야. 네. 경북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최교일 의원. 아, 최교일 의원은 인기 없다. 네. 그러니까 최교일 의원 같은 경우에 연속으로 네. 막 2019년 한 해 네. 박종철 예천군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최교일 의원이 공천 준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스트릿바. 네. 그리고 자기가 또 역시 공천 줬던 네. 영주시장 네네. 건이 줄줄이 터지면서 사실 최교일 의원도 검사 출신이니까 저 정도면 그래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 감을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냐. 네. 그러니까 좋은 일로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꾸 안 좋은 걸로 이게 약간 부끄럽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네. 한국당 적극 지지층한테는 또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또 있는데 그에 반해서 중도층으로부터 인기를 많이 못 얻고 있죠.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TK에서 자유한국당 물갈이 공천은 꽤 폭이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한 절반 정도는 물갈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에 회의적이신 분은 없습니다. 같은 의견이세요? 조 기자님도? 예, 절반 정도 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건 당위라고 보긴 하는데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는 김재원 의원도 네.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뉴스 밑장에 얼마 전에 우리 출연진들은 다 재선될 것 같다고. 근데 저도 네. 첩보를 입수했어요. 네. 김재원 물갈이 될 거다.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사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검사 출신들이 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최교일도 그렇고 김재원도 그렇고. 영어 마을이 아니라 법조 마을을 만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들을 후보로 다시 공천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김재원, 최규일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곽상도 의원도 있잖아요. 곽상도 가까운 사람부터 칠 거다. 가까운 사람부터 치겠다라고 했으니 할 거다. 곽상도 의원은 일정 조건이 되면은 본인이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곽상도도 이 곽상도 의원이 있는 대구 중남구는 네. 2번
국회의원은 재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예, 거의 뭐 비례대표 거의- 비슷한 자리였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곽성도 의원도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 사람들 다 불출마하고 비례 한국당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최근에 그 대구 북구을 선거구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그 예비 후보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이분은 이제 대놓고 공안검사 출신 땡땡땡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공안이라고 걸었어요? 네.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그분. 그 누구예요? 난 권호성? 네, 권호성. 예, 예. 그래서 이 대구 사람들이 공안검사 출신들을 좋아하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별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걸었을까?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핸디캡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게 물론 황교안 대표한테 그런다고 잘 보일지도 잘 모르겠지만, 예, 그 한 명한테 잘 보이려다가 지역구 주민들한테 그렇게 네.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네. 어차피 북구는 홍준표. 네. 네, 홍준표 자리인데 넘으면 안 돼요. 홍준표 네. 홍준표 자, 대표 내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내기. 건물 나오겠다고. 홍준표 대구 온다 안 온다 내기. 대구는 무조건 옵니다. 저는 안 온다고 걸었어요 이미. 대구는 두 올것 분은 같아요. 이상원 기자는 온다. 조정훈 기자님은. 안 올 것 같아요. 아, 네. 왠지 조정훈 기자님의 말에 좀 신뢰가 가, 오늘.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정훈 기자님 말씀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걸 잘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설득력도 있고 말씀도 잘 하시네요. 혹시 방송을 좀 출연하고 계신가요? 비밀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 나도 방송을- 방송 출연 비밀로 하고 싶어. 왜 내가 출연하는 방송에 들어와서 하차시키라고 악플 다냐고. 근데 누가 그 밑에다가 니 듣기 싫으면 패스하고 딴 거 들어라. 이렇게 댓글을 누가 다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댓글이 더 웃겨. 너야말로 내 댓글을 패스해라. 네, 하여튼 그러면은 이상원 기자는 홍준표 온다. 알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아까 하시려던 얘기가 뭐였죠? 아, 저는 이제, 물갈이를 아, 그렇지. 하는 게 당위적으로 이제 한국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 수준이 지금 한국당이 대구 경북 합쳐서 23명이잖아요. 맞죠? 25명. 그러니까 전체 25명인데, 이완영 최경환이 네. 없고 빼고, 현역이. 네. 이제 그 김부겸, 홍일학 빼면은, 아니죠. 유승민. 조원진, 유승민. 물론 조원진, 유승민 빼고 하면 은근히 6명. 적어 자유한국당. 19명. 6명 빼면 19석인 거잖아요. 이제 최경환, 이완영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물갈이가 된 거고 네. 날아갔으니까 물이 빠진 거죠, 그죠? 그럼 물 빠진 거죠. 구멍이 나갔고. 21석 중에 2석 날아가 19개 중에 적어도 절반은 날리고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물갈이가 좀 참신하게 됐다라고 볼 거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질 때 9명을 최소 날릴 사람을 꼽아 볼까 했을 때 그만큼 꼽히는가? 는 좀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아서. 아, 꼽히죠. 한번 여기서 꼽아볼까요? 뽑아볼까요? 그 기생충처럼 네. 이거 뭐야?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생충에서 누구야? 박소담 씨가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볼까요? 날아갈 사람? 네. 일단 백승주 날아간다고 보고요. 네. 김재원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나도 약 살짝 패를 바꿔야겠다. 김재원 날아가고 곽상도 날아갈 것 같고 또 불출마 선언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이상하게 불출마 선언을 안 해. 대우 경북은 없어요. 네, 이상하게 안 해요. 초선 재선이 많아서 그런지. 김광림. 김광림 날아간다. 네. 저도. 김광림은 삼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날아갈 야, 것 본인들 같아요. 진짜 기분 나쁘겠다. 방구석에 기자들끼리 처먹혀가지고. 누구 날아간다. 네. 김석기. 지금 4명. 김석기 있긴 있었나? 존재감 거기도 정말 없네. 네. 5명. 네. 벌써 5명 나왔네, 그죠? 네. 네. 여기 저기 몇명더 박명재. 박명재도 도 네. 나이가 박명재 많긴 날아갈 많다. 거고. 네, 그렇죠. 윤재옥도 아마 날아가지 않을까요? 윤재옥. 근데 김석기, 윤재욱 중에 한 명은 남아있을 거예요. 경찰이라서. 경찰 출신. 다른 경찰이 다른 출신 경찰로 바꿀 수도 있지. 없으니까. 다른 경찰. 김용판은 지금 이만희도 있죠, 이만희도. 이만희도 참. 있네. 네. 김용판도 지금 윤재옥을 누르고 네. 후보가 되겠다고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종섭은 거의 99.9% 불출마? 날아간다고 봅니다. 날라가요? 네. 불출마 아니었어? 불출마 하겠다라고 했다가 조금 슬쩍 뭐, 다시. 네, 뒤집었다가 네. 그렇지만 나가리 네. 이렇게 된다. 네.
주호영도 있죠. 주호영. 네. 그렇게 꼽으면 10명 금방 나와요. 벌써 근데 이게 그냥 이제 네. 이거 명단 황교안 대표한테 드립시다. 이건 의견인 거잖아요, 의견. 벌써 9명 있어요. 아니 의견이라도 벌써 어쨌든 간에 좀 가능성이 싸게 보이는 사람들 꼽아도 네. 10명이 벌써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이상원이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 아니 거야. 근데 전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네. 분들은 이게 장석춘도 아마 그 날아가지 않을까 봐요. 저는 그러니까 백승주 날렸다고 해서 구미 갑에 백승주를 날렸다고 해서 구미 을의 장석춘을 못 날린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2개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 구미가 둘 다 바뀐다고 보거든요. 아, 2 다 바뀐다고. 이거 파란 일어나겠네 이거. 아마 벌써 10명 나왔습니다. 19명 중에 10명 나왔으니까 뭐 네. 과반수 이상은 물갈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 플러스 물갈이라는 게 알파가 네. 될 거예요. 한국당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의미의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물건. 공천을 네. 못 받는다.